최근의 문제들 경향 중에서 홍익대나 한양대나 그다음에 성균관도 문제 중에서 뭐 예전에 나왔던 K해문 문제나 I해문 문제에도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세 원이 접하고 원과 원이 접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관계식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우선 구해보기 위해서 이 점을 A와 B, 접점을 A, B, C라 하면 접하고 있으니까 원들이 접하고 있어서 그러한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서의 조건들을 먼저 만들어 보면 Rn 더하기 Rn 더하기 2 전체 제곱과 그 다음에 Rn에서 R의 n 플러스 2의 제곱.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접하고 있죠. 얘의 길이가 지금 AB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AB의 값이 이렇게 표현될 거니까 얘의 모양은 지금 안에서 2배의 루트에 R의 n 값과 R의 n 플러스 2 값이 돼요. 그런 이런 모양으로 BC의 길이는 얘는 R의 n 플러스 1과 R의 n 플러스 2 사이의 관계니까 2배 루트에 R의 n 플러스 1, R의 n 플러스 2 관계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AC의 관계는 Rn과 Rn 플러스 1 관계의 루트에 Rn과 그 다음에 R의 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관계를 가지고 만든 그 모양이 루트에 R의 n 플러스 1,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2배 루트에 R의 n과 R의 n 플러스 2의 값 더하기 2배 루트에 R의 n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R의 n 플러스 2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관계식인데 보통 이렇게 안 쓰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나누어서 보면 루트에 R의 n 더하기 2분의 1의 모양, 이 값은 루트에 R의 n 더하기 1분의 1과 그리고 루트에 R의 n분의 1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식을 이제 좀 외워주는 게 좋은데요. 얘 외우면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죠. 얘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서 다른 문제 형태에서 페어리 수열이란 그런 수열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수열을 가지고 홍대 문제와 한양대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우선 오늘은 성대 문제를 보기로 하죠. 그래서 얘 자체를 조금 더 다르게 보면 얘와 이들 사이의 관계를 얘를 어떤 a의 n이라 하면 얘는 an 더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an 더 2 값이라고 보면 얘는 피보나치 수열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n 값이 루트의 rn분의 1 값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죠.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 관계식을 만족하지만 초항과 둘장이 다르면 피보나치 수열은 아니고 다른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형태는 이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활용하면 외우고 있으면 다른 문제에서 활용하기가 되게 좋으니까 형태를 볼게요. 수열의 수렴성 파일을 언제 다시 강의 영상 위에 포함시켜서 놔둘 텐데 성균관대학교 수시 문제로 과학인재 전형이 있을 때 그때의 문제인데 형태가 이래요. 그래서 형태가 이러한 모양일 때 반지름이 지금 둘 다 1인 상태에서 이러한 관계를 계속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아까처럼 R1 값과 R2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루트의 R의 n 플러스 2 값분의 1 값과 루트의 Rn분의 1 값 더하기 루트의 Rn 플러스 1분의 1 값이라 할 때 지금 여기에서 극한 값으로 n이 무한히 갈 때 Rn분의 Rn 더하기 1을 구하라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형태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 얘는 이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얼마니까 얘가 a의 n이라고 보면 얘는 a의 n 더하기 2의 값은 a의 n 값 더하기 a의 n 더하기 1 값이고 A1 값과 A2 값은 각각이 둘 다 1인 값이에요. 그러한 경우에 극한 값으로 이것은
R의 n분의 이 값은 A의 n 더하기 1분의 A의 n의 전체의 제곱을 묻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지난 영상에서 구했던 A의 n분의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극한을 저번 시간에 구했어요. 그래서 이거 분의 1 값이고 이 값이 얼마였으니까 이 값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였으니까 이것의 제곱의 역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 구하는 과정은 저번 시간 거를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관계식을 외우고 있으면 이러한 점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페어리 수열의 아주 일부분이 될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관계식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열 자체의 문제 중에서 이렇게 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수열의 수렴성을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보일 건가에 대해서, 수열의 수렴성을 어떻게 보일 건가에 대해서 잠깐, 그 중에서 평균값 정리를 쓰는 경우를 잠깐 보기 위해서 내용 설명을 하죠. 뉴턴 메소드라는 그러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함수 fx가 이러한 형태라서 얘가 해 알파라면 이러한 x1을 피벗 넘버를 줘서 얘의 접선이 만나는 점이 x2고 다시 만나는 점이 x3고 이렇게 갈 때 y-f의 xn 값, xn에서의 접선의 형태를 구하기 위해서 xn 값에 대해서 x-xn 값 이렇게 해주면 얘는 xn에서의 접선인데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면 걔가 x의 n 플러스 1 값이고 그 값은 xn 값 마이너스 f 프라임의 xn 분의 그 다음에 f의 xn 값이 돼요. 이 수열을 그려서 얘를 뉴턴 메서드에서의 수열을 하는데 이렇게 된 수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항상 수렴하는 수열은 아니거든요, 얘가.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림으로 잠깐만 확인할게요. 얘가 이러한 방정식 fx가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라고 있는 해가 얘라면 얘를 구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얘가 베타하고 얘가 감마를 할 때 여기에서의 피봇을 이렇게 주면 x1을 주면 얘의 접선이 만나는 점은 얘가 x2고 x2에서의 접선이 만나는 점은 x3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해 알파에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에 수렴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뉴턴 메소드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 원치 않는 해에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 있냐면 눈으로 보기에 명확해 보이는 그러한 해가 있는 경우도 존재할 텐데 이러한 모양에서 얘가 A라고 하죠. 이쪽은 이제 루트의 x-a 함수고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의 a-x란 함수가 되면 원하는 해는 지금 A라는 해가 눈에 보여서 얘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때의 피벗을 x1으로 주면 x1에서의 접선의 식이 있고 얘가 x2고 x2에서의 접선이 있고 얘가 x1을 지나게 돼요. 얘가 이렇게 지나게 돼서 얘가 x3가 되고 해서 전체 그림이 그게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가 x1, x2 이렇게 해서 x3, x4에서 A 눈에 보이는 해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 메서드의 이러한 수열 xn 더하기 1로 만들어진 이 수열 f'의 xn분의 f의 xn 이 수열이 만약에 x1 값이 어떻게 주어졌다고 할 때 이 수열이 우리가 원하는 해 알파에 수렴하는 조건을 이제 한 가지를 보게 될 텐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걔를 잠깐 적어보면 함수 fx는 미분이 가능하고 이거인 그러한 유일한 해 알파는 0인 그러한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유일하게 존재해서 걔가 알파이고 그 다음에 함수 fx는
미분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열 xn 더하기 d, xn 값의 마이너스 f'의 xn분의 f의 xn으로 이렇게 주어져요. 이럴 때 조건이 붙는데 f'x 전체의 제곱분의 fx 곱하기 f의 두 번 미분의 이 값이 어떤 n보다 작거나 같고 그때 m 값이 0와 1 사이가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거이면 수열 xn은 알파에 수렴한다. 얘를 증명하라.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2008년 정도에 얘가 서울대 입시 문제예요. 그래서 뉴턴 메소드는 항상 수렴하는 것은 아니라 원하지 않는 해에 수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해 A에 수렴 못하고 계속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해가 유일한 그러한 함수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것은 수렴한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피카르드 반복법을 적용할 건데 그때 이 피카르드 반복법을 만족하는 그러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를 잠깐 보여줄게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함수 gx를 정하면 함수 gx는 x-f'(x) 이거분의 f의 x라 잡을게요. g의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은 1-f 프라임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곱하기 밑에 거 빼기 위에 거 곱하기 밑에 거 미분이라서 얘를 정리한 값이 f 프라임 전체의 제곱분의 f 곱하기 f의 더블 프라임이 돼요. 그러한 모양에서 형태를 보면 g의 알파를 대입한 것, g의 xn을 대입한 것은 xn-1이죠. 그 다음에 g의 알파를 대입한 것은 이것은 알파 마이너스 f 프라임의 알파 이거 분의 f의 알파인데 f의 알파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0이니까 얘가 알파가 돼요. 그러므로 피카르드 반복법에 대해서 형태를 갖추죠. xn-1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이 값은 g의 xn 값 그죠? 그 다음에 g의 알파 값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모양이 되죠. 이러한 모양 곱하기 누구? 이것은 g의 프라임의 xn 값이 되죠. 다시 모양을 얘가 이 값이죠. 얘가 이 값이에요. 이렇게 얘는 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g 알파와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의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면 평균값 정리가 뭐죠? b-a분의 g의 b-ga 값은 G'의 C가 된다. 그러한 C가 존재한다는 것이 평균값 정리, mean value theorem이니까 얘를 활용하면 xn 값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얘는 이 값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이것은 G'의 어떤 cn 값이 되겠죠? 이러한 모양이 되고 그때의 G'의 값은 얼마니까 f'x 전체의 제곱이니까 cn의 제곱분의 f의 cn 값 곱하기 f의 더블 프라임의 cn 값이 되는데 이 값 곱하기 xn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그런데 이 값은 n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xn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러므로 x의 n 더하기 1값 마이너스 알파 값이라고 하는 것. 이 값은 n배의 xn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n 더하기 1에서 n이 될 때 n 더하기 1에서 n으로 나오면 m이 하나 나온다면 m의 제곱이 되면 x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그래서 블라블라 해서 오면 이 값은 m의 n제곱의 x1 마이너스 알파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얘의 극한값 xn 값은 어떻다? 얘는 알파에 수렴한다 이래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피카르드 반복법에 그러한 상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러한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는 또 다른 예제들도 몇 개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참고 삼아서 문항만 적어드리면 a의 n도와 1 값이 p배의 사인의 an 값 더하기 q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이때 p는 0와 1 사이의 값이에요. p의 이 값의 범위가 마치 피카르드 반복부에서의 p의 범위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할 때 이거이면 극한값 an 값은 존재한다. 얘를 보여라 하는 문제를 활용해서 이 조건을 이러한 형태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이것 말고도 몇 문제 더 있긴 한데 참고 삼아서 이 정도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를 잘 정해서 피카르드 반복법을 만족하도록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든지 다른 방법을 써서 얘를 증명할 수 있겠네요. 얘도 함수를 잘 정리하는 게 목적이니까 함수 gx를 x-p배의 sin x 값으로 마이너스 q 값으로 그 다음에 함수 fx를 x p배의 sin의 x 값 더하기 q로 주면 p의 값이 양수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주면 여기서 gx의 값은 x가 무한히 가면 gx의 값은 얘는 무한이 될 테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이 되면 gx 값은 마이너스 무한이 되겠죠.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서 intermediate value theorem에 의해서 얘는 어떠한 알파가 존재해서 g의 알파가 0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f의 알파가 되는데 함수에 대해서 얘를 미분해 보시면 함수 g'x는 1-p배의 코사인 x라서 이것이 양수거든요. 항상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해의 알파는 유일하죠. 유일하게 해 알파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증가함수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a의 n값, n과 1값에 따라서 빼기 알파 형태를 보면 이 값은 f의 a의 n값 빼기 f의 알파 값이 되고 평균값 정리해서 이것은 f'의 c의 값의 절대값이 되고 다시 얘는 an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f'의 c 값은 p배의 코사인 x니까 얘가 p보다 작거나 같아지고 an 알파가 돼요. 이때 이 p가 0와 1 사이 값이니까 피카르드 반복법에 의해서 피카르드의 반복법 이트레이션에 의해서 이것은 극한값 an 값은 알파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사이사이의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혹은 피카르드 반복법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쓰면서 지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고 피카르드 반복법을 만족하는 그러한 상수들을 구해내는 방법에서는 미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래프를 활용해서 절대값의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고 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